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제서야 통과가 됐습니다. 학교로 따지면 그동안 입시 요강도 모른 채 무작정 원서 먼저 내야 했던 상황이었는데 일부 예비 후보자들의 남은 발걸음이 더욱 바빠지게 됐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이 부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3월 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울은 광역의원 100명, 기초의원 423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선거가 9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최근 공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소수 참여를 확대합니다. 새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소보다 많아지는 가운데 스쿨저 CCTV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길고양이 관리와 모니터링이 급식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오늘 기준으로 꼭 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선거보다 본선 진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최근 공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소수에게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한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첫 소식 김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고 경선을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2, 3인 경선을 기준으로 경선 후보자의 수를 고려해 1차 경선을 하고 여기서 당선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2차 경선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 국민투표 50%를 반영키로 했습니다. 여성과 중증장애인, 청년 등 정치적 약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한 것도 특징. 공천심사에서 15% 가산점을, 경선에 돌입한 뒤에는 25%의 가산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5일 공천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여성 등 소수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 지방의회 의원 공천의 50%를 소수자로 채우고 20%의 경선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습니다. 또 공천 시 특별한 가산점은 없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최대한 우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심사 기준으로 당 정체성과 당선 가능성, 도덕성과 전문성, 지역 정서와 사회 기여도 등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공천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해 공천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여야 의견차로 석 달 가까이 미뤄졌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가 확정된 건데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았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기훈 기자, 어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이 광역 기초의원,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면 시의원과 구의원 숫자가 정해진 건데 이 소식 먼저 전해주실까요? 네, 어제 오후 국회에서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네. 미뤄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재석 213명에 찬성 126표, 반대 53표, 기권 34표로 통과됐습니다. 예. 처리된 개정안을 좀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어났습니다. 예. 서울만 보면 서울시 의원이 현재 96명에서 100명으로 내성이 들었습니다. 또한 자치구 기초의원 총 정수는 현재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조정됐습니다. 예. 서울 구의원 전체로 따지면 423명으로 현재의 419명에 비해 4명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원래는 이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진작에 마무리됐어야 하는 거죠. 이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앞으로 남은 절차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해진 선거법 개정안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숫자만 정해진 겁니다. 예. 특히 기초의원, 즉 구의원의 경우 지역별 세분화된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지, 또 선거구별로 몇 명의 구의원을 선출할지는 서울시 자치구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은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서울시의회는 12일 안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오는 16일까지는 세부적인 획정은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고 늑장 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은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직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군요. 자,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구의원에 나서는 정치 신인과 이 군소 후보들은 이른바 깜깜이 선거를 당분간 더 해야 하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정해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큰 틀에서의 광역과 기초의원 정수만 정해진 겁니다. 예. 기초의원의 선거구를 정하고 선거구별 몇 명을 뽑을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자치구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초의원 예비 후보자의 경우 앞으로 선거구가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선거구가 변경되는 예비 후보자는 선거구가 최종 확정 공표된 뒤 열흘 이내에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서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예. 자, 진기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진통 끝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기초의원에 도전하는 정치 신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시험범위도 모른 채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 조금은 더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정치 신인들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종적인 선거구 획정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뛰어야 할 운동장이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기존의 룰대로 선거운동을 진행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바뀌면 제가 했던 노력들이 무의가 되는 거니까 좀 혼란스럽죠. 저희 같은 특히 정치 신인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야 의견 차이로 지지부진했던 선거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5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시도 조례에 반영돼 자신의 선거구가 어떻게 나뉠지 몇 명을 더 뽑게 될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 처음 정치에 입문하는 정치 신인과 군소정당 후보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기존 선거구에 등록을 하신 예비 후보자께서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그때는 다시 본인이 출마하시고 싶은 선거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선거운동을 했던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는 통과됐지만 깜깜이 선거운동을 당분간 계속해야 하는 정치 신인. 하루가 바쁜 상황에서 오늘도 애가 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 게시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월까지 50여 건에 불과했던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 게시물 삭제 조치 건수는 최근 200건을 넘어섰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시 조사기관과 단체, 조사 일시 등의 필수 게재 사항을 공표하지 않은 위반 게시물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가 67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적발한 온라인상의 위법 게시물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944건, 2016년 총선에서는 1,859건, 그리고 지난해 대선 때는 5,212건으로 선거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5일 국민평생건강 아름다운 선거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양 기관은 협의체 구축과 함께 분기별 협력사업 모델 개발, 선거 관련 포괄적 정책 운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익 목적의 홍보 활동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입니다. 양 기관은 오는 5월 3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유권자의 날 기념 콘서트를 열 계획입니다. 어제 오전 9시 56분쯤 강동구의 5층짜리 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철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백모 씨가 철근에 깔려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공사장 1층에 쌓여있던 건물 자재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철근이 백 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마포구 망원동의 한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같은 건물 거주자가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방 일부가 소실돼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카페 주방 조리대에서 화재가 시작돼 조리기구 등 주변으로 불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15분쯤 양천구의 한 상가에서 차량용 승강기가 고장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승강기 내부에 갇혀 구조됐고 불안 증세를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권상기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요즘 같은 새학기 때 어린이 교통사고는 앞선 1월과 2월보다 1.5배 정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차량들이 일반 도로와 다름없이 속도를 냅니다. 제한속도 30km라는 표시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인근의 다른 학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는 없습니다. 새학기를 맞은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걱정이 앞섭니다. 아니 차량들이 그냥 부주의하고 여기서 너무 빠르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급턴하면서 애들이 건너는데 살짝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고요.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거의 뭐 그런 게 안 지켜지고 있죠. 실제로 서울의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장비 설치율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에 지정된 스쿨존 1,730곳 가운데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44곳, 2.5%에 불과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스쿨존 내 단속 장비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대수를 늘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우선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새학기를 맞아 캠코더와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제한속도 30km가 넘는 스쿨존을 대상으로 제한속도를 하향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속도를 하향하고 과속 방지턱,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물 점검에 나섭니다. 최근 5년간 서울 지역 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는 2,500여 건. 해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성화 수술을 통한 개체수 감소와 급식소 운영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변 환경을 관리해 나가는 건데요. 길고양이 관리나 모니터링도 대부분 급식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마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입니다. 이른바 캣맘이라고 불리는 자원봉사자가 관리하며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가량 시간을 정해 사료를 주다 보니 시간이 되면 고양이들도 먹이를 먹기 위해 모여듭니다. 마포구는 지난해 이곳과 같은 길고양이 간이 급식소 14개를 제작해 보급했습니다. 중성화 사업과 함께 급식소를 확대하는 것이 길고양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길고양이와 관련한 민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통해 고양이들이 먹이를 공급받으면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개별 주택을 찾는 일이 줄어듭니다. TNR로 불리는 중성화 사업도 이 급식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획과 중성화 수술, 방사 이후에 개체수 확인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64,670마리의 중성화 수술을 시행했고 개체수는 25만 마리에서 13만 9천 마리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TNR을 하고 또 관리해줘서 그 급식소를 중심으로 하는 개체수가 조절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영역동물인 고양이들이 그 영역을 잘 지키고 산다면은 새로운 영역에서 다시 유입되는 고양이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마포구가 지정한 급식소 외에도 지역에는 180개 이상의 개별 급식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길고양이 급식소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늘리는 데는 제약이 뒤따릅니다. 실제로 고양이들은 사람을 무서워해서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밥만 줘서 고양이를 늘리기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거라든지 고양이 밥 주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민원들이라든지 실제로 뭐 좀 안 좋은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길고양이의 습성을 고려해 급식소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거나 구석진 곳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많은 급식소의 운영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비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 행정기관들이 중성화 수술에만 집중된 정책에서 벗어나 길고양이의 습성을 알리고 급식소 운영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올봄 철거를 앞두고 있는 노원구 상계 6구역 재개발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제 철거 등의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입니다.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상계 6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와 이주 대상 주민, 세입자가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재개발 지정 이후 쌓여온 해묵은 감정을 털어내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사를 안 가신 분들은 미리 그거를 계산해서 주시고 그리고 나갈 때는 저희가 이사 나가면 그것만 이렇게 받고 나가는 걸로. 조합 측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상비를 지급해야 할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고 지급해왔다는 입장입니다. 실수로 누락된 대상이 있다면 검토 후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그 미스가 있다 그러면 조합을 가지고 오시면 서류 검토를 다시 해서 대상자가 되시면 지급을 해드릴 겁니다. 범죄와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이주가 시작되면서 마을의 슬럼화 현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있느냐 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있는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는 안전을 위협하거나 또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저희가 바로 의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 6구역 사전협의체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 회의를 법제화시켰습니다. 강제 철거 등의 분쟁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운영 시기도 종전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서 분양 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겼습니다. 장시간 협의를 통해 보상금 등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회의에는 조합 측 관계자와 세입자 외에 공무원, 법률 전문가와 감정평가자 등이 배석했습니다. 뭐냐면 현금 청산 관련이라든가 이주비 관련이라든가 갈등, 그다음에 임대주택의 적격 여부 갈등이라든가 여러 사항도 저희 협의체에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계 6구역의 이주는 90% 정도 진행됐습니다. 오는 5월경 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조합과 이주 대상자는 앞으로 한두 차례 더 회의를 갖고 입장차를 좁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한 해 농사의 풍년과 건강을 비는 다양한 풍습들이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모여 민속놀이를 통해 정월 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걸러라 확! 빙 둘러앉아 유채를 던지는 사람들. 유채를 던지는 방법도 제각각입니다. 민속놀이를 즐기다 보니 옛 민요도 절로 나옵니다. 이날 윷놀이에 참가한 지역 주민들은 모두 36개 팀. 예로부터 윷놀이는 농민들의 풍흉을 점치던 풍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윷놀이가 재미로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로 인기가 높습니다. 아주 즐거워요. 이제 지인들하고 같이 화합하는 마음으로 정월 대보름을 맞아서 이런 기회에 정말 시간 내서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한켠에는 윷놀이뿐 아니라 제기차기와 투호 등 다양한 전통놀이도 마련됐습니다. 명절에만 겨우 접하다 보니 제기차기와 투호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전통놀이를 하며 정월 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마포 지역민들에 대한 안녕과 또 복을 비는 그런 차원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민속놀이를 이곳에서 우리가 개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설 추석과 더불어 중요한 명절 중 하나였던 정월 대보름. 지역 주민들이 모여 정월 대보름을 추억하는 새로운 축제회장이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중구는 주택이나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에 드는 비용을 융자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단열재 설치나 고효율 보일러 교체, LED 조명 설치 등
에너지 손실을 막고 에너지 사용량을 낮추는 공사 비용을 저리에 융자받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사용 승인일부터 3년 이상 지난 주택이나 건물 소유자 또는 매매 계약을 진행 중인 계약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오는 11월 16일까지 온라인 융자 신청 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중구 환경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강남 서초교육지원청과 롯데월드가 교육 취약계층의 민속박물관 관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롯데월드 웰빙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의 한상윤 교육장과 롯데월드 박동기 대표 그리고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양 기관은 강남과 서초 지역 취약계층과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속박물관의 무료 관람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시설을 활용한 교육기부 활동으로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양측은 민속박물관이 주관하는 문화와 역사 프로그램을 상호 홍보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있는 요즘이죠. 복잡하고 시끄러운 뉴스 속에서도 잠시나마 길어진 해를 바라보고 계절이 달라지는 모습도 잠시 만끽하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